그래, 우리 그 공장 가운데 방적 공장이 있고 방직 공장이 있죠. 방적 공장은 뭐예요? 어? 방적 공장은 그 옛날 원진 레이온 원진 레이온 같은 경우가 실을 만들어내는 곳이죠. 그 나무로 해서 가공해서 만드는 이른바 레이온, 그죠? 인견 만드는 데고, 그 다음에 또 나이롱 실 만들어내는데 이런 데가 전부 다가 방적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실 자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뭐 어디다가 실 뿌리에다가 이렇게 감아서 그러면 이제 그걸 사다가 방직 공장에서는 뭐냐면 옷감을 짜는 곳입니다. 그래서 적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미 다를 포함된 거예요. 먼저 자 이제 삼실이나 아까 얘기했듯이 그 누에고치에서 그죠? 실을 뽑아낸 걸 가지고서는 먼저 실뿌리를 만들고 자 그걸 가지고 네모나게 짜는 것은 방이죠. 네모나게 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옷감 조직을 이렇게 짜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예를 들면 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자르면 이게 수건이 되는 것이 되고 필요에 따라 수건이 가장 많아야 되겠죠. 씻고 할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부자리 베갯잇을 하든가 이불깃을 하든가 해서 쭉 만들어내는 과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책자에 해당되는 건데 책이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재물이 이렇게 쌓인 거죠. 이거 예쁠 뿡자의 개념이긴 하지만 원래 조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냐면은 하나로 쭉 꿰는 거죠. 조개라고 하는 것은 예쁜 자개 같은 경우 폐모 자개 같은 경우는 이제 구멍 뚫어 가지고서는 그 계속 끼워 가지고 쓰는 거니까 이런 개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재화가 이렇게 쌓였다라는 겁니다. 재화가 쌓이면은 이것을 또 지켜야 되니까 그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의미에서 책자가 되고 해서 쌓였다라는 개념으로 쓰이고 이거는 실이 쌓였다. 다시 말해서 이제 실을 하나씩 하나 뽑아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쌓아놓은 내용이 되고 그것을 이렇게 해서 네모나게 짜는 것이 바로 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적방 개념에는 바로 방적과 방직 두 개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고요. 방자는 네모 모방자니까 그 다음에 시건유방이다. 모실 시자는 자 원래 시자는 사람 인자에다가 무슨 글자 이거? 관청 시자가 되는 거죠. 관청의 일을 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늘 안에서 임금을 모시는 사람은 내시라고도 표현하죠. 그 다음에 또 임금님 가까이서 늘 모시는 사람은 시중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고려시대 때 문화시중 이게 굉장히 높은 벼슬입니다. 그래서 시중이라라고 할 때 시자 모신다라는 의미. 그 다음에 건자는 수건 건자인데 수건은 자 옛날에 대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대나무 마디 옹이 이렇게 진 거는 깨끗하게 잘 사포질해서 매끈하게 해야 되겠죠. 매끈하게 해가지고 양쪽 끝에다가 노건을 매달아서 벽에다가 못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수건 하나를 이렇게 걸어둔 모습이죠. 그래서 수건 건자로 쓰이는 글자고요. 그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옷감을 하나를 짜서 네모나게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네모난 옷감을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늘어뜨리는 것. 그래서 그 옆에다가 걸릴 리자를 쓴 글자입니다. 세 주자지만은 실은 세 주자가 바로 뭐다? 걸릴 리자 이라 그랬죠?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귀의 모양이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물건, 매개체를 갖고 타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걸릴 리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걸릴 리자. 그래서 수건이라고 하는 것을 걸어 두었다라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걸려져 있는 휘장을 얘기하는 거죠. 휘장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방이라고 하는 것은 방은 자 지게문을 여는 거죠. 외장문을 열고 당 들어가면 안에 뭐가 있더라? 네모난 구조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방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 자 외장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은 고정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쪽을 열고 닫고 하니까 부채라고 하는 것도 한쪽 손을 잡고서는 이렇게 부채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지게호자를 쓰고 자 기도자 옛날 보통 요거 뭘로 만들면 새 깃털로도 만들고 아니면 여기처럼 환선이라 그래서 뭐 거기다가 비단종이 붙이기도 하고 나중에 한지가 나오면 한지를 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니까 그래서 부채선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글자. 그 다음에 환자는 환자죠. 깁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비단실은 기본적으로 둥글죠.
우리가 저기서 뽑아낸 실은 만화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서 째니까는 그거는 모가 났는데 비단실 자체는 굉장히 둥굽니다. 그래서 둥글 환자를 쓰고 깁이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비단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보통 깁 그러면 이제 좋은 비단인데 기본적으로 비단이 이렇게 생긴 것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몇 가닥을 가지고 몇 번을 건너뛰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옷감의 이름들은 각각 다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둥글 원자의 원이라고 하는 건 역시 자 아까 조개라고 하는 것은 조개는 옛날에 화폐로 쓰면서 구멍을 그죠? 요 구멍을 다 꿰는 거죠. 다 이 구멍을 꿰어가지고 빙그르르 돌린 모양이 바로 요 모양입니다. 요 모양에서 원에서 둥글다라고 할 때는 요렇게 씁니다. 네모 안 쓰고도 요렇게 쓰는 거죠. 에울리자를 쓰고도 둥글다라는 뜻으로도 쓰고 보통 우리가 요렇게만 쓰면은 인원원이라고 하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도 쓰는데 요렇게 써도 그냥 둥글다라는 뜻으로서 같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깨끗할 결자도 이미 앞에서 설명 다 드렸었죠. 기억 안 나시나요? 자, 다시 한 번만 강조할게요. 자, 삼이라라고 하는 것은 아마와 대마, 점마 등등이 있는데요. 주로 모시하고 삼배, 그러니까 점마하고 대마가 되겠죠. 그런 삼실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서는 그 삼실들은 이제 여름이 되면은 이 무성이 자라면은 자른다 그랬습니다. 그 자르는 것이 대체로 우리 한 발이라 그래서 한 길만큼 잘라가 작업하기 좋게.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삶는다 그랬죠. 삶는 것이 무슨 글자? 다 한꺼번에 설명할 거니까 잘 보세요. 증자입니다. 그래서 3대를 어떻게 삶아야 되고 이만한 걸 어디다 삶아요? 그래 모를 때는 어디다 삶는다? 솥에다 삶는다. 조금만 더 생각했더니 그만한 솥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죠? 뭐 잘라서 하죠. 그러면 그 실을 어떻게 이으려고요? 그죠? 실의 가치가 없어지는데. 그래서 이만한 걸 하려면 어떻게 한다? 땅을 판다.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도 이렇게 해서 끓여 먹어야 돼요. 그죠? 땅을 파가지고 뭐를 이렇게 뭐 돌멩이를 불에다 달구면 되죠. 불을 피워가지고. 그래서 시뻘겋게 단 돌멩이들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물 담가 놔야 되겠죠. 지글지글 끓는데 그거 계속 물이 막 버글버글 끓습니다. 그 위에다가 뭐를 집어넣는다? 3대를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죠? 집어넣고 나면 3대가 푹 잘 익을 겁니다. 그 껍질을 쫙 벗기죠. 껍질을 벗겨서 이제 네모나니 껍질 하나 쫙 얻으면은 속대는 다 버려야 되는 거니까 껍질이 섬유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또 뭐가 붙어 있어요? 육질이라는 게 붙어 있죠. 그거를 뭘로? 그래서 이제 요 찌는 과정이 바로 뭐냐면 찔증자입니다. 요거죠. 마칠 요자예요. 마칠 요자라면 다 된 대나무가 3대입니다. 3대가 어디에 잠겨 있는 거예요? 물속에 잠겨 있는 거죠. 물속에 잠긴데 밑에서 불 뗀 것이 아니라 여기 뜨거운 돌멩이들이 지글지글 하는 겁니다. 이게 3대 증자예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 다음에 거기다 3대 풀초자를 이렇게 집어넣는데 풀초자 없어도 되는 글자입니다. 이거 자체가. 근데 사람들이 하도 모르니까 풀초자를 집어넣는데요. 이걸 3대 증자가 되고 3대를 삶는 거니까 찌다라고 하는 찔증자라고도 쓰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찔증자만 알고 3대라는 말은 몰라요. 왜 그런지를 과정을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3대라는 말을 알게 되면 이제 두루두루. 그래서 이거는 찔증자가 되고 저 밑에 증제사라고 할 때 증은 바로 뭐냐면 모든 음식들을 익혀서 내는 제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찔증자가 되고 없어도 된다라는 이게 찔증자가 되고 그래서 요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것들 실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통풍이 잘 되는 곳에다 말린다 그랬죠. 통풍이 잘 되는 곳에다 말리는 것은 점화가 되는 바로 모시입니다. 대마 삼배는 햇볕에 쨍쨍해야 돼요. 그죠? 햇볕에 쨍쨍하고 이렇게 모시는 잘못하면 부스러집니다. 그래서 모시 삶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모시 뱉을 짜는 곳은 항상 어디냐면 굴 속입니다. 옛날 할머니들이 여름에 배를 짜는데 굴 속에 뒷곁에 보면 굴이 하나가 굴은 음습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할머니들이 꼬박 앉아서 배를 짰습니다. 지금도 저 한산에 가면은 모시관에 있는데 보면은 여름에 가끔 배 짜시는 분들 거기다 이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데 뭘 틀어놨느냐? 가습기를 굉장히 많이 가동하고 해요. 왜냐면 모시가 부서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이거는 통풍해서 껍질을 가서 말리는 껍질에서 육질을 이렇게 육질 그 제거하는 과정이 뭐예요? 처음에는 돌로 간다라는 돌 마자예요. 이거는 첫 번째 단계 가는 단계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말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이제 거꾸로기 또 남은 거 있죠. 그건 마지막에 서로 간에 막 부비는 겁니다. 그게는 뭘로 비빈다? 손으로 비비니까 요 단계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 그 긁어내는 단계, 두 번째 긁어내는 단계, 마지막 단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막 부벼서 하고 이제 물속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냥 하면 다 부서지니까 물속에서 하고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던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하기 좋은 단만큼씩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그것이 몇 단? 요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부비다 보면 또 아닌 게 아니라 잘못해서 끊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끊어지거나 또 이게 엉켜버리는 경우는 못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못 쓰는 건 어떻게 된다? 얼글미자 또는 안일미자. 얼그면은 못 쓰니까. 그죠? 얼글미, 안일미라고 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해서 한 단씩 또 이제 작업하기 좋은 양만큼 한 줌씩 한 줌씩 둡니다. 한 줌씩 한 줌씩 둔 것이 얼마더라? 요만큼이 되는 거죠. 한 줌씩 해서 해놨더니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한 줌을 딱 묶어놨잖아요. 그죠? 묶은 이 모습에 모양이 이렇게 되죠. 밑에 이렇게 돼 있죠. 매산자 형태처럼 그죠? 울퉁불퉁. 이게 수염 이자라고 하는 건데요. 턱수염이라고 하면 밑에서 이렇게 나 있는 요 모양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마침 이렇게 해서 한 단 딱 묶었죠. 요거 작업하기 이게 한 단이에요. 여기다 설립자를 써서 한 단이라고 쓰죠. 안 써도 상관없는 글자입니다. 설립자를 써 이후에는 설립자를 써서 세워놨다라는 뜻인데 단자에게는 무슨 소리가 있냐면 실말이 단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한 단 단이에요. 실 한 단인데 한 단 속에 실마리가 있죠. 실 끝이 있죠. 이 처음이죠. 여기 끝이죠. 처음하고 끝은 같죠. 단자에 뭐라고 되어 있냐. 끝단, 처음단. 의미 모르면 환장할 소리야.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처음하고 끝하고 어떻게 같아요. 그렇죠. 생각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하고 끝은 같죠. 우리 이제 늘 종즉 유시죠. 겨울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다시 봄 하는 겁니다. 자, 시를 그래서 하나씩 뽑아서 어떻게 한다? 이어야 되죠. 이어서 옛날에 할머니들이 이제 하나 먹고 그다음에 침을 택택 뱉어가지고 자 할머니가 하는 거 봤거든요. 할머니가 참 고이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쫙 해서 이어놓잖아요. 그죠? 이어놔요. 이 실로 표현하자면 처음이 되고 끝이잖아요. 그죠? 얘는 종입니다. 그 실명자로 해서 끝난다라고 해서 겨울동처럼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그리고 근데 얘는 여기는 뭐예요? 이 실로는 시작이죠. 시가 되는 겁니다.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 그 종시의 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하고 끝은 당연히 같죠. 그 실말이단 끝단 처음단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놓고 작업하기가 이거 쉬워요? 어때요? 실제 해보셔야 됩니다. 실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작업을 한다. 그거 저거 얼마나 가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해가면서 다 째요. 쨘다는 게 이빨로 해가지고 이거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한산 세못이에요. 얼마나 고생스럽게 해서 이거를 전부 다 입으로 째가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느리니 그러니까 실이 쭉 가르다 보면 좀 일찍 끊어지는 놈들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체가 또 울퉁불퉁하단 말이에요. 길고 짧은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엮을 때 똑바로 있기는 힘들잖아요. 쉽게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칼로 쫙 끊어버리면 됩니다. 이게 좀 약간 억센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씩 빼내는 게 편해요. 이렇게 딱 해서 작업하기 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다? 그죠? 이렇게 맨 한 실이잖아요. 그래서 예쁠뽕이라고도 하지만 이렇게 묶은 단의 모양을 그대로 쓴 겁니다. 그걸 뭘로? 칼로 잘랐죠. 칼로 깨끗하게 자른 거. 그래서 이것이 혈자죠. 젤혈. 재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우리 혈구지도 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키를 똑같이 만들었다 이 소리예요. 우리가 혈구지도 보면 임금님의 충서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자로 잰 듯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로 잰 듯이 똑같게 라고 하는 것을 자 혈구지도라고 할 때 바로 이 혈자를 썼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똑같이 대하라 이 소리예요. 올해 가운데에서부터 태극도 있었죠. 태극도가 바로 가운데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반지름은 다 어디를 가는 게 다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이 이렇게 쟀다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해두니까 깔끔하죠. 그죠? 깔끔한 거를 뭘로 제일 나타나기가 좋으냐면은
물이 깨끗한 거, 그죠? 이렇게 표현. 그래서 그 앞에다 물 숫자 쓰면 뭐다? 깨끗할 결자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 다 했나요? 삼시를 만들어서 삼시를 가지고 뭐하는 시를 만드는 과정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서 뭘 본다 그러면 무슨 잔치 있다 그러면 어디 요새 지방에 축제들 많잖아요, 그죠? 축제 많다 그러면 가서 그냥 보지 마시고 혹시라도 요런 과정들 이를테면은 거창 같은데 보면은 누에 축제인가 뭐 그런 거 할 겁니다. 거창 문화재 예전에 한번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대로 참 안 해서 문제예요. 이런 과정들을 쫙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거 가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살피시면 돼요. 그럼 누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다 글자 속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 공부를 제대로 오래 하다 보면 뭐가 된다? 뭐가 된다? 유식해진다. 유식해 모르는 게 없어져요. 그죠? 왜냐면 글자 속에 다 숨어 있는데 우리가 글자를 못 볼 뿐이어서 문제가 되죠. 결자. 그 다음에 은이라고 하는 것. 은자에 보면은 그칠간자에 간자가 들어가 있죠. 동북간방의 의미도 됩니다. 동북간방이 되고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보면 동북간방이 되고 동북간방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쇠. 은이에요. 삼국지 위지동의전에도 나타납니다. 저족속들은, 저자들은, 그죠? 이 동이족들은 참 은을 좋아한다. 왜? 동이족들이 뭘 좋아하니까? 흰색. 그죠? 누가 돌아가신다 그러면 3년상 하는 동안에 꼬박 그 흰색을 입으니 그만큼 얘를 잘 지킨다 이 소리겠죠. 그러니까 공자가 나중에 나는 어디로 가고 싶다? 구이의 나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그 중에 동이족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도 되고, 자, 쇠인데, 쇠긴 쇠인데, 자, 아직은 금까지는 가지 못했다. 금이 최고가 되기 때문에 그칠간 개념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촉자. 참 멋진 글자죠, 이것도. 밤에 불빛이 있으면 누가 달라든가요? 벌레들이, 그죠? 나방부터 시작해서 하루살이들이 버글버글 같이 끼죠. 요 성질을 잘 이용해서 만들어낸 뭐가 있어요? 포충기. 찌지지직 하는 거 있죠, 여름에. 그잖아요. 그죠? 바로 이 원리 인용했죠? 글자 속에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떤 사람들이 한문을 제대로 배워야 디자인에 성공한다. 한글 마찬가지고, 그죠? 이 원리를 알면은 무궁무진하게 그러니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글자 속에들 다 이치 갖고 설명하는 내용들이니까. 그 다음에 위황이라라고 해서 빛날 위자인데 불빛이라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은요. 불빛을 보면 황자는 가운데 황자가 되는 거죠. 임금 황자가 되니까. 가운데에서 선연하게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빛나는 것도 있지만은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어떻게 되든가요? 그죠? 어른거리죠. 멀리서 이렇게 보면 그 어른거리는 모습을 바로 위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에서 빛나는 모양, 그 다음에 주변으로 해서 어른거리는 이 모양까지를 다 합친 것이 바로 위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는 멀리서 주변을 막 이렇게 빛나게 하는 모양, 그 다음에 가운데 빛나는 모양이니까 위자는 여기서 다름가죽 위자죠. 다름가죽 위라고 하는 것은 대극도로 표현하자면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자 이렇게 가고 이쪽으로 두루두루 사방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모양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변을 막 비추면서 어른거리는 불빛의 모양, 가운데 빛나는 모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면성매의 주자는 낫주라고 할 때 낫주는 자 이미 낫주라고 하는 글자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은 해시계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림자를 잰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죠. 그림자를 재어서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리저리 긋는다. 긋는 개념도 있는데 자 여기서 일자는 바로 땅바닥입니다. 이 땅바닥에다가 분율자가 되는 거죠. 분율자가 되니까 대롱 하나를 이렇게 두고 거기다 두고 그 다음에 해그림자가 비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붓으로 다 기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낫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해그림자를 기록할 수 있을 때에 해당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이미 해시계의 개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글자를 놓고서는 해시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은 안 되겠죠. 이미 굉장히 인류가 오래전에 해시계라는 것을 만들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책력을 만들었었다. 요임금 시대 때 이미 1년 366일로 만들고 1년 12달 그 다음에 윤달을 한번 두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이 해시계 책력이 굉장히 많으니까 해시계가 발달되어 있고 해시계만 뿐이냐 밤에 뭐예요? 물시계나 모래시계까지를 써서 바로 하루 시간을 관측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인류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올해 현대인들이 바보가 되지 이 오랜 옛날 사람들은 스스로가 많은 것들을 다 해결하죠. 자기 집 짓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현대인은 손으로만 하나 까딱까딱 하니까 현대인은 조정하기가 의외로 쉬워요. 우리가 했던 미래 공상과학 영어 중에 하나가 그 누가 조지 오웰의 중에 하나가 빅브라더의 세상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위에서 통제하기가 훨씬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인터넷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야 세상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다양한 의견들이. 그랬더니 오히려 어떻게 돼요? 조정자가 있죠. 보이지 않는 이 조정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농단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요즘 사람들이 더 단순하고 휙 몰려다니는 경향들이 참 커요. 그래서 조금 지혜롭게 살려면은 웬만하면 가끔 가다가 있죠. 이 문명의 얘기를 탁 놓고 한번 다녀보세요. 그래서 사람이 이런저런 생각도 좀 이것저것 다양하게 할 수가 있고. 근데 맨날 인터넷에 뭐에 끄달려 어떻게 핸드폰 보고 맨날 핸드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 많죠. 하루라도 몇 시간이라도 이거 들으면 큰일 나고 뭔가 불안하게 여기는 거. 스스로가 몰락의 길로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좀 멀리 해두고 한 일주일만이라도 한번 지내보세요. 일주일이 뭡니까? 7시간 지내라 그러면 큰일 나죠. 7분도 안 되나요? 한번 해보세요. 하루만이라도 한번 정말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죠? 굳이 받아야 되나요? 내가 영업사원 아닌 이상은 굳이 없어도 돼요. 그리고 연락은 어디로? 하기야 요새 집 전화도 다 없애죠. 연락 없어도 돼요. 하루 이틀 며칠 정도는. 그렇게 해서 한번 좀 그 문명의 이기로부터 떨어져서 사는 습관들을 조금 거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인간의 본성을 정말 어떻게 찾든가 하지 나를 돌아볼 시간 자체가 없어요. 제가 습관마다 가끔 가는데 나이 50대 60대 되신 분들 애들이 하고 싶은 게임이 그렇게 하고 싶은가 봐요. 그 불점에서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보면 참 어른들인데 어른이나 애나 다 똑같은 세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면 잠잘 면자의 면자는요. 자, 눈목자죠. 눈목인데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죠. 그죠? 눈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눈이 있어도 뭐 할 때나 보인다? 밝을 때. 또 그 다음에 뭐일 때? 마음이 있어야. 이제 마음이 있어야는 이제 철학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1차적으로는 아무리 눈이 있다 하더라도 밝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눈은 눈이로되 볼 수 있는 눈을 표현하는 것은 바로 동북간방의 간자를 쓴 이 글자입니다. 이 간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북간방의 요 내용이죠. 동북방이 돼야만이 이때가 되냐 언제냐? 요때가 되는 거죠. 해가 막 떠오르는 때. 우리 그 노원구를 동북간방이라 한다 그랬죠. 동북간방에 해가 떠오른다 그래서 이 신정에 1월 1일 가서 해돋이 행사 그런데 의미가 있어요? 하등 의미 없습니다. 책력상의 해돋이다 그러면 차라리 언제 가세요? 여러분들 복잡할 때 양력 1월 1일 가지 마세요. 언제 가시면 돼요? 차라리 동짓날 가시든가, 그죠? 동짓날 가시든가 그러든가 아니면 여기가 왜 축일이죠? 축월이니까는 12월 1일 날 가시든가, 그죠? 11월 1일 날 가시든, 아니, 여기는 음력으로, 우리 양력으로 표현하면 12월 한 21일 이렇게 됩니다. 24절기 표시해놓은 때 이때 가시면 돼요. 그때 가시는 게 낫지. 뭐하러 남들 쫓아서 그렇게 다니세요. 그러니까 양력 1월 1일이다 그러면 그냥 신정으로 해서 양력으로 해서 세는 것이다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음양의 이치로 따지자면은 바로 음력 달력을 참조해서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눈이라는 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여기 뭘로 쓰냐면 일단은 이제 눈동자 개념으로 갖다 빌려다 쓰는 거예요. 그럼 눈 감는다 잠자면 눈을 감아야 되는 거죠. 눈꺼풀이 덮이니까 거기다 뭐냐면 마치 백성민자처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게 잠잘 면자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떤 자들이 그죠? 어떤 자들이다 그러면 이제 사회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이른바 저 서양 쪽에서 넘어온 저 막스 레닌 사상 갖고 있는 그 일본 애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야 백성이라는 건 바로 원래 눈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는데 백성들은 말이야 위정자가 눈가를 함부로 빼도 되는 거 죄를 지면 눈가를 뺀다 그래서 이렇게 썼다 이렇게 씁니다.
얼마나 무지막지하고 무식한 소리가 되는지, 그죠? 백성은 서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나라의 근본이라 표현했습니다. 입구자에다가 뿌리시자의 개념이 되는 거죠. 입구라고 하는 바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의 멋대로의 해석들이 남분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황하문명권의 음양 오행의 이치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뭐도 모른다? 형벌제도조차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아무리 오형이 극악하다 하더라도 뭐는 없었다? 눈가를 빼는 죄는 없어요. 그죠? 자자형을 하든가 발뒤꿈치를 자르든가 뭐 등등등 아니면 거열형을 하든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가끔 가다 보면 박박 우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너 떠들어라. 내버려 두면 돼. 대꾸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냥.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아 일본에서 나온 어떤 책 번역돼서 잘도 팔려도 그런 책은 이런 책은 어려워서 안 사가요. 한참 열심히 설명하면 어려워라. 남양부터 하자는데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원래 우리가 동북방면에 이렇게 사니까 36도 37도 요 선상에 있는 것이 황하문병권이기 때문에 늘 남양을 했는데 그래서 남양으로 바로 잡자는데 이 말 자체를 어렵게 여기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사는지조차를 모르고 맨날 남만 쫓아다니면서 단 한 번도 생각을 안 해서 생겨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문명 얘기를 좀 털어버리자라고 하는 것이 좀 떠나서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자기 위치 확인부터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잠잘면자, 그 다음에 저녁석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예요? 어둑어둑해지면서 달빛이 조금 보인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달빛이 조금 나왔다라는 뜻. 그 다음에 잠잘매자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 원래 침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침상 상자예요. 앞에서 이제 집안에 있으면 이건 널판지 상이 되고 자 침상 상이 되는데 아직은 널판지 단단한 걸로 해야 되겠죠. 나무 목재에서 딱이 졌을 때 편과 장이라 그랬습니다. 단단한 나무 판때기를 위에다 쫙 올려놓은 것이 침상인데 안일미자 아직 잠자고 있다 이 소리 아직도 잠자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 안일미자로 쓴 글자고요. 그 다음에 푸를 남자에 남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자 볼남자죠. 그릇명 그릇 세숫대에다가 물을 담고 자 눈을 크게 뜬 상태에서 그 눈을 뜨고 그 물에 어리는 자신의 모습 어린어릿하는 것을 보는 모양이 람자입니다. 그 람자가 되고 이 비칠 때라고 하는 것은 막 이제 동북한방에서 해가 막 떠오를 때 그 푸르스름한 색깔이 비친다라는 의미에서 쪽빛 개념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쪽빛의 색깔을 바로 이 남이라고 청출러라 말 때 쓰는 바로 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나무 순자의 대나무라고 하는 것은 대나무는 대죽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대나무를 보면 대나무 처음에 싹 나올 때 보면은 한꺼번에 죽순 있죠. 죽순 안 드셔본 분들은 내년 봄에 내년 올 봄에 죽순 나오면 꼭 한번 사서 드세요. 죽순을 한번 쫙 까보세요. 까보면 속에 앞으로 자라야 될 죽순의 그 마디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죽자 밑에다가 열을 순자를 썼죠. 열을 순이라고 할 때 날일자는 앞으로 쫙 펴질 것이 되는 거죠. 쭉 펴질 것들이 그 속에 다 감싸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나무가 앞으로 자라야 될 쭉 열려야 될 펼쳐져야 될 대나무의 그 마디들이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죽순 순자입니다. 그 다음에 상자. 여러분들 이 뜻글자 공부하시는데 실험 정신이 강해야 돼요. 뭐 있다 그러면 진짜로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해보시고. 제가 그 얘기 했던가요? 저 시를 보다 보면은 저 시경을 읽다 보면 뭐 곤들매기라는 게 나와요. 뭐 좋은 손님이 왔으니까 곤들매기도 잡고 저 새도 하나 사냥을 하지. 새는 어렸을 때 참새 잡아먹은 기억은 있네요. 그 곤들매기하고 뭐 하여튼 사냥을 해서 새도 이렇게 구워놓고 하는데 곤들매기를 회로 먹어요. 도대체 이놈의 곤들매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곤들매기를 파는 곳이 한 군데 있더라고요. 곤들매기 회를. 자, 춘천에 가보면 소양강댐 쭉 가다 보면은 그 양어장에 하나가 있는데요. 민물고기 양어장에. 거기 보니까 곤들매기라고 해서 암어라고 해서 팔더라고요. 어두운 암자. 고기 색깔이 약간 좀 특특한 색깔인데 그래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있으면 꼭 찾아서 한번 꼭 먹어도 보고 만져도 보고 있죠. 그래서 두루두루 한번 익혀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상자는 코끼리 상자가 되죠. 우리가 흔히 코끼리라는 뜻으로만 많이 알아서서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큰 무슨 모양, 우리가 뭐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하라라고 하는 것은 대강 코끼리 만지듯 해도 코끼리는 다리가 크니까 야 뭐 큰 거다라는 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큰 물건을 표현할 때도 상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보이지만 그냥 어쨌든 별들이 반짝반짝하는 거 둥글둥글한 게 반짝반짝이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천상이라 그러고요. 코끼리 개념은 코끼리 몸뚱아리 꼭 돼지같이 생겼죠. 돼지 뭐 털 뭐 몇 개로 그렇게 이렇게 난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 보면 눈은 어떻든가 눈은 조그만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앞에 코는 이렇게 길죠. 그래서 코끼리의 모양이라서 코끼리 상이라고도 표현했고 코끼리는 아마도 이 뜻글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가장 큰 짐승입니다. 그래서 뭔가 큰 물상 개념으로 표현할 때는 바로 이걸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크다라고 표현할 때 전부 다가 이 상자로 표현하고 대략 비슷하게 본떠서 만드는 것이라고 할 때는 그 상으로 표현하죠. 사람의 모양을 우리가 무슨 동상 그러면은 저 사람 꼭 닮았다. 근데 그 사람은 아니죠. 왜? 속은 다 비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상이라 표현할 때는 요 상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관상쟁이들이 저 사람 인상을 보니까 참 덕이 있게 생겼다. 아니면 무하게 생겼다라고 할 때는 뭐예요? 내가 보는 네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저 사람 관찰하면 저 보면서 당신 자꾸 뭐 도둑같이 생겼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 볼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거 인상 참 더럽게 보이네. 왜? 내가 저 사람 볼 때 인상 더럽게 봤거든요. 그죠? 나쁜 마음을 갖고 봤거든요. 저 사람도 나 똑같이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게 나쁘게 나가면 반드시 나쁘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 그때 보는 관상은 뭐다? 이 관상쟁이들 대체로 지 생긴 꼬라지대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관상 가지고서는 막 이리저리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한테 보기 전에 먼저 나 뭐부터 닦아라? 마음부터 닦으면 됩니다. 예, 나중에 인상이 바뀌어진다 그러죠? 관상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의 덕을 얼마나 쌓느냐에 따라서 성어 중이면 성어 외라 그랬습니다. 마음속에 정성이 가득하면 바깥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돼서 사람들이 알아주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상자 역시 판때기 상자죠. 널판지 상자 나무로 만들었다. 그래서 널판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널판지에서도 나무목에서 따가지고 이쪽에 있는 단단한 거 이쪽에 무른 것은 뭘로 쓴다? 저 뒤에 보면은 여기 전첩으로 해서 목간으로 쓰는 거죠. 자, 전첩 여기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이쪽을 자, 이쪽에 단단한 나무 햇볕을 그저 좀 덜 받아가지고 마디게 자란 것들을 잘라서는 이런 걸 만들고 널판지에서 평상 만드는 데 쓰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무르게 해서 나이테가 넓게 요 나온 데는 뭐냐? 더 얇게 얕을 천자죠. 옆에 있는 거. 이 창으로 이렇게 헤집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얇게 잘라가지고 그것을 바로 목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건 바로 목간 개념이 되겠죠. 이건 대나무를 얇게 한 것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건 얇게 펴놓은 하나의 요 조각을 가리키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이은 것은 바로 뭐가 되느냐? 이것이 첩이 되는 거가 되겠죠. 세자를 했으니까 쭉 이었다라는 거죠. 그 나무들을 쭉 이은 것은 바로 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무슨 첩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의 책이죠. 쭉 묶어서 해놓은 것은 바로 첩이 되고 낮게 하나하나는 바로 요것이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모르고서는 전첩, 편지간, 편지첩 이렇게 해서 편지는 어떠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글을 그리다라는 거죠. 글을 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글을 쓸 때는 그러니까 이 목간에다 글을 쓸 때는 더더욱 옛날 종이가 아닌 시절에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개발 세발 쓰는 거 그런 글이라는 게 담길 수가 없겠죠. 공부를 많이 하고 난 뒤에 요약 정리를 잘 해야 비로소 여기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어나 주역이나 공자가 이렇게 쓰신 글들 보면 굉장히 간요해요. 우리가 간요하다 그러죠. 참 간단하면서도 요점만 딱 정리해서 쓰는 겁니다. 근데 이후에 종이가 많아지고 하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미주알, 고주알 다 나오는 거죠. 공자가 주역이나 이 글들을 간결하게 쓸 수밖에 없는 게 이건 미주알, 고주알 다 못합니다. 요즘에는 워낙 종이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 별 거지 같은 글들 다 돌아다니죠. 더군다나 이제 종이도 필요 없어요. 컴퓨터에다 얼마든지 써가지고
이게 옳은지 틀린지도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갖다 뱉다 대는 겁니다. 근데 방송도 또 많아지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 다 불러다가 돼 있는 말 없는 말 다 쏟아놓고 그 이른바 모두 현대인들은 그야말로 공해에 시달려서 살아요. 특히 이 말의 공해, 글자의 공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벗어나라라는 것이 문명의 이기로부터 조금 단절돼 가지고 죠. 본인을 좀 지극히 조용한 저 시골 동네에다 좀 두시는 게 좋다라는 뜻입니다. 옮겨 다니기 좋잖아요. 승용차도 있고 여기 뭐죠? 공공 운행 하는 것들이 대중교통이 얼마나 잘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스스로를 조금 찾는 데 일조를 하셔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냐. 상상했고, 그 다음에 현가주연이라고 하는 것. 자, 소리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은미하고 오묘하죠. 현이라라고 할 때 거물 현자입니다. 이 북방의 그 색깔을 표현할 때 현이라라고도 표현하지만은 저 하늘 위에, 그죠? 은미한데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는 건 지극히 현묘하죠. 저 위에서 아주 작은 반짝반짝 하는 것들인데 그들이 어디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바로 뭐가 바뀌어요? 때라는 것이 바뀌죠. 사람들의 이 길흉이라는 것이 다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둡다라고 검다라는 뜻도 되고 가물가물거리는 속에서도 아주 은미한 이치가 있기 때문에 현묘하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음악 소리라고 하는 것도 줄을 그냥 만들어서 튕길 뿐인데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소리에서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뭔가 그저 이게 활발해지는 경우. 그래서 줄 실명자를 이렇게 써서 원래 그 금술 같은 경우 뭘로 만들죠? 생사로 만들죠. 그 생사로 만드는 그 실 속에서 나오는 현묘한 소리라는 의미에서 그 악기 그죠? 이 줄로 만드는 악기를 표현할 때 쓰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노래 가짜라고 하는 것은 가을 가짜죠. 가라고 하는 것은 갑을병정. 한낮에 하는 말이 되겠죠. 한낮에 이 기운 센 사람이 하는 말, 젊은이가 하는 말에서 어쨌든 한낮에 하는 말, 백일하에 다 틀어라니까 옳은 말만 해야 되겠죠. 옳지 않은 말도 많이 하겠지만 그래서 다 옳다라는 뜻이 되고요. 옳다. 서로 간에 다 밝게 소리를 낸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간에 아래 위로 다 함께 부르는 노래가 바로 가라는 뜻이 되고요. 흠자는 입에서 기운이 나오는 소리가 되고 그 다음에 수리라라고 하는 것은 서방유자가 되는 거죠. 서방유라고 하는 것은 음력 바로 8월 달에 되는 거죠. 음력 8월이라고 하는 것은 중추절에 해당되고 중추절이라고 하는 것, 중추라고 하는 것은 중춘이나 중하나 그 다음에 중동이나 옛날에는 사계절의 제사가 있을 때 바로 그 대부나 이렇게 국가에서 그 관리들 그 제사를 지내야 될 종송 같은 경우는 반드시 첫 해 1월달 여기 그 다음에 4월달 그 다음에 7월달에 기본적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다 하더라도 꼭 언제 또 새로운 거 이때 지내려면은 뭔가 새로 나온 게 없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저장해 둔 거 가지고 하고 새로 나오는 때가 바로 뭐냐면은 그 계절에 새로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중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중기 때 봄이다 그러면 봄에 막 싹 터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그죠? 이걸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 지낸다 그러면 우리가 뭐 홍동백서 어쩌고 저쩌고 따지는데 제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기 때는 바로 뭐라고 하느냐면 그걸 천신이라 한다 그래요. 새로 나온 것들을 그 올리는 제사라 그래서 천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건 중기 때는 바로 천신하게 되고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을에 중기가 되는 바로 중추절에는 새로 나온 핵곡식을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각종의 음식들을 만드는 거죠. 그 음식의 가장 정화 기능이 바로 뭐냐면 술입니다. 새로 나온 핵곡식을 가지고 물론 뭐 떡도 만들고 하지만 자 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술을 담아 가지고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양기운이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때가 되기 때문에 서쪽을 가리키는 8월 달에 유월이라고 표현했고요. 자, 이때가 되면 이제 어스름해지기 시작하니까 닭들은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가금류를 대표로 해서 표현한 거죠. 새들은 전부 다 둥지로 돌아갑니다. 그중에 가금류가 되는 닭 같은 경우도 둥지로 돌아가는데 횟대에 올라가죠.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횟대유라고 하고
너 무슨 해, 언제 태어났니? 그러면 나 요 해에 태어났다. 그러면 닭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닭이란 소리는 없어요. 이치를 따져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회때 유가 되는 것이 되고, 자, 이때는 중추가 되고 새로운 천신하는 때이기 때문에 새로 나온 곡식을 가지고 뭐 한다? 술을 만들어서 이렇게 담아두기 때문에 술병 유라고도 표현하고, 자, 이제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거 있으면 이게 술병인지 회때인지 모르니까 앞에다 뭘 썼다? 술주자를 써가지고 술병유라고도 표현했고, 그 다음에 술이 잘 익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뚜껑 닫았다 해도 향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술 추자가 되고, 오래됐다라고 하는 잘 익은 술이라는 뜻입니다. 잘 익은 술은 누구를 드린다? 어른을 드린다. 그래서 어른 추라고 그랬고, 그래서 잘 익은 술 한 병 갖다 잘 갖다 바치면서 장수하십시오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존경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술주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잔치라고 하는 것은 기생불러다 그냥 니나노하고 노는 잔치가 아니라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 담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잔치연자의 연자를 이렇게 해서 제비연자라고도 썼지만은요, 제비연이라고 표현한 것은 잔치연하고 아마 통하기도 하고, 제비라고 하는 것은 봄이 되면은 새 소식을 물고 이렇게 물어다 주니까 기쁜 소식을 물고 와서 뭐 이제 펼쳐진다라는 의미에서 갖다 쓰는 글자인데요. 그래서 담소한다라는, 담소하는 잔치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잔치는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겠죠. 물론 뭐 이 잔치도 그래서 우리가 이 연자는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는데, 여기서 특별히 종유가 이렇게 쓴 이유가, 자, 이거는 같이 그저 자주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모처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담소한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고요. 그 다음에 접백어상이라, 그래서 접이다라고 아까 첩첩자를 썼죠. 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옆에서 늘 시중 두는 종의, 여종의 개념입니다. 여종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자, 제방변자를 써서 같이 마주한다, 아까 접한다라는 이런 뜻으로 쓴 글자고요. 그 다음에 잔배라고 할 때 잔배자는 잔배가 두 가지 있는데, 이것도 잔배죠. 요거는 뭐냐면 나무에, 이 그릇은 그릇인데 뭘로 만드냐면 나무로 만드는 그릇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무가 계속 자라는 그릇이 아니라 나무를 잘라서 깎아서 구멍을 팠다, 이 개념으로 쓰이는 거죠. 그 옆에 있는 글자 역시 나무 목자에다가 아니 불자를 쓴 것이 바로 나무로 만드는 잔이다라는 뜻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건 더 이상 나무가 아니라 속을 이렇게 해서 팠다, 이런 뜻입니다. 파서 만드는 그 잔 개념이 되고, 이거나 같은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들거라고 하는 것은, 자, 원래 들여자, 절구 구자가 되는 거죠. 절구라고 하는 것을, 이거는 함께 방아 찢는데 같이 이제 절구 공이질 같이 하는 것이 되고, 또 여기서 같이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손으로, 그죠? 같이 들어서 옮긴다라는 의미에서 손으로 이렇게 번쩍 들었을 때를 바로 이렇게 쓰고, 들거라고 이렇게 쓰는 거죠. 들거자. 그 다음에 들것 또는 뭐 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자, 나무로 만드는 잔, 그 다음에 뿔로 만든 잔, 쇠로 만든 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뿔로 만드는 잔이다 그러면 뿔각잔인데, 자, 뿔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 이것저것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다 긁어내고, 그래서 옆에다 상할상자를 썼습니다. 상할상이다라고 하는 건 속에 있는 것들 다 긁어내고, 원래 이 글자는 사람이 다치면은 어떠냐면 저 음지에다 둔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햇볕을 이렇게 가려가지고 음지에다 두는 거니까 속을 다 파낸 모양을 표현했습니다. 파내서 꽉 찬 것은 실하다라고 그랬죠. 막힌다라고 하는 양 개념은 막힐 색으로, 색이나 또는 실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주역의 부호에서 이렇게, 자, 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다라고 하는 허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비어있다라고, 잔에서 잔을 비웠다라는 것은 잔 속에 있는 것을 다 긁어냈다 개념에서 요 글자를 써서, 자, 뿔잔 상자를 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술이 한 손배, 두 손배 이제 하면서 술 마신 분들, 보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제 건배도 하다 보면 이제 제법 무르익었죠. 그래서 자, 이제 우리 그동안에 뭐 춤이나 한번 춰봅시다 라고 해서 추는 거죠. 옛날 사람들 춤은 어떻던가요? 교수들 팔이 올라가죠. 올라가서 너울너울 추는 춤입니다. 서양 춤은 발바닥으로 주로 이렇게 하는, 우리는 너울너울. 누구 닮으려고?
하늘 닮게, 그죠? 하늘 닮게 너울 추는 춤입니다. 그래서 교자는 자 들교자인데요. 들교라고 하는 건데 들교는 우리 교도소 할 때도 이걸로 쓰죠. 바로잡을 교자입니다. 자, 바로잡을 교자인데 왜 들교자가 되느냐 하면 들교 바로잡는 활 쏘는 거죠. 활을 쏘는데 이 잘 보면 높을 고자에 저 높은 데다가 뭘 하나 해놓은 거예요. 이게 요자는 흔들릴 요자입니다. 어릴 요자도 되지만 흔들릴 요자 작을 거 위에다가 뭐 하나 깃대를 세워놓고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 맞추는 거예요. 거기를 맞추려고 화살을 어떻게 되겠어요? 쫙 들어야 되겠죠. 쫙 해서 화살의 높이 저기 맞추려면 약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들교자예요. 들다라는 뜻이 되고 들면서 어떻게 돼요? 위치를 잘 맞춰 각도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바로잡을 교라는 뜻이 됩니다. 바로잡는다라는 뜻으로서 들교 여기서는 든다라는 뜻. 그 다음에 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팔뚝으로 이어진 손가락 5개가 쭉 있는 바로 그 모습을 표현한 글자. 그 다음에 교수 돈족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 돈자에 해당되는데요. 움직일 돈이라고 하는 것. 둔이라는 말은 그 주역의 3번째 효가 됩니다. 술의 둔께에서 자 입춘 우수가 되죠. 입춘 지나고 나서 우수에서 비가 이렇게 내리면은 땅 속에 잠자던 뭐예요? 동물들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죠. 입춘 우수 다음에 그 다음에 경칩이라고 그랬죠. 경칩에서 깜짝하고 꿈틀꿈틀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둔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고고비가 내리고 나서 처음으로 움직이면서 땅의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에요. 나오는 모습이 되고 한겨울 동안은 그 속에서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둔한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들도 이렇게 꿈틀거리면서 나오기도 하지만은 또 뭐예요? 씨앗도 땅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되면 이제 땅 속에서 씨앗도 잠자고 있던 것들도 갑탁에서 갑탁 하는 거죠. 밑에서부터 뿌리가 탁 하고 밑에서 튀면서 뿌리가 먼저 조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샥 해서 이제 트위스트 춤추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꿈틀꿈틀 하니까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땅도 움직이니까 이렇게 땅의 문이 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둔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처음 둔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겨우내 잠자기 때문에 주둔했다라는 둔이기도 하고 비로소 움직였기 때문에 처음 둔이 되고 처음으로 움직이려니까 어렵죠. 그래서 어려울 둔이라고 표현했던 글자가 되고 어쨌든 둔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는 뭐예요? 움직인다라는 꿈틀거린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꿈틀꿈틀하는 거, 머리를 움직인다라고 해서 움직일 돈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불가에서 교수돈족 아니 무슨 돈족? 도노점수 도노점수라는 표현도 있는데 그때 이제 문득 머리를 탁 쳐서 깨우치는 것 뭔가 해서 땅 하고 그죠? 땅 하면서 머릿속에서 딱 깨우쳐 나오는 것 개념에서 도노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발족자 이렇게 해서 두루 알아두면은 두루두루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무릎이 있어야 되겠죠. 무릎에서부터 밑에 정강이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강이가 움직여서 나아가는 요 모습을 표현했고 이것이 붓으로 들어가면은 그냥 일단 발은 그쳤다가 그 다음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칠 지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한 내용. 그 다음에 열예차강이라 그래서 기쁠 열자의 열자를 보면은 이것도 이미 공부 다 했죠. 태라고 하는 것은 서방태 개념이 후천팔계상으로 자 서방태가 되고 서쪽이라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곡식을 다 거두는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태라고 표현할 요 글자는 연못을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못택이 되고 이 연못택이라고 하는 이 상을 바로 괴의 이름으로 표현하면 바로 태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연못물이 저 속에서 출렁출렁거리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밑으로 흘러가면서 두루두루 만물을 적신다라는 뜻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연못택인데 윤택하다, 은택택자, 해택택, 덕택택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윤택, 덕택 할 때마다 다 이 택자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연못물이 있으면은 그죠? 그 주변을 두루두루 둘러싼 애들이 다 뭐냐 기쁘다 행복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연못물 주위로 물이 있기 때문에 연못 주위로 뭐가 생기고 일단 연못 속에도 생물이 자랄 수가 있고 연못 주변에도 생물이 자라는 거죠. 자 풀이 자라기 시작하면은 뭐가 들어 벌레가 올 것이요. 풀이 조금 더 크면은 또 나무도 자랄 것이요. 새들도 올 것이요. 토끼도 올 것이요. 그러면은 짐승들도 오면서 여기가 나름대로
물이 있는 그 혜택으로서 다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윤택하다, 덕택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러한 연못이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곡식을 다 거두게 되는 거죠. 곡식을 거두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각 곡식을 거둘 수 있게 우리가 항상 국가에서는 뭐냐면은 물길을 잘 만들어 둬야 되겠죠. 저수지나 등등을 만들어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 같이 공동 운영 기금을 내는 게 바로 뭐냐면은 세가 되는 거죠. 세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동 운영을 해가면서 가을 거지를 다 했어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마음이 기쁘죠? 마음이 기쁘다라고 할 때는 기쁠 열자. 이 기쁨이 더 지나쳐서 그 다음에 입으로 뱉어낸다. 말씀 설자가 되고 기쁠 열자가 되고 아 가봤더니 그 공부 괜찮더라. 너도 같이 가자 하고 꼬시는 거. 달랠 새자 유세하게 되는 거죠. 같이 가서 공부하자는 그 새자가 되는 겁니다.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기쁠 열자의 열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거 괴상 모르면 주역 모르면 절대로 공부하기 힘들어요. 더더욱이 우리는 이 괴를 왜 공부해야 된다? 왜 공부해야 된다? 헌법 제1조 1항 뭐라고 돼 있던가요? 어? 1조 1항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있죠. 대한민국의 국기는 또 뭘로 돼 있나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요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돼. 왜? 태극기가 있는데 태극기에 4개가 있잖아요. 그죠? 주역의 괴의 반절입니다. 반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되겠죠. 저기는 태극기는 반만 가르쳐줬지만 실은 반 가르쳐줬지만 그것도 다 가르쳐준 거나 똑같죠. 뭐가 있으니까 가운데에 태극도가 있잖아요. 그죠? 태극도 그러면 음양 태극에서 사상 8개 그 다음에 뭐 64개 기본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또 더군다나 기본으로 대한민국의 서울의 가장 한복판인 어디에 가면은 광화문에 가면은 64개가 그저 광화문에 그냥 빙글빙글빙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본자들 거의 없을 거라 제가 그랬죠. 놔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아무리 유식하다고 해보세요. 갖다 못 읽으면은 야 이게 광화문을 왜 세웠는지 다시 말해서 조선 왕조가 이러이러한 통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역사를 따져가면서 너네는 왜 이렇게 못하니 해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철학과 역사를 같이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역사하는 사람은 역사만 할 줄 왜냐면 이쪽 철학을 읽을 줄을 모르니까요. 이게 참 문제예요. 내 거는 다 갖다 버려놓고서는 맨날 남의 것만 부러워하는 사람들 많죠. 역사 기록은 뭐 중국이 많은데 우리는 없어서 뭐 못한다. 그 순 엉터리라 그랬죠. 왜? 여기에 누가 있는데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 유구한 역사의 그 DNA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앉아 있는데 너 스스로 속에만 잘 찾아보면 충분히 있는데 그러니까 그 못난 자들이 자꾸 남의 것만 이렇게 부러워하고 나는 못났다 하는데 자기 거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각각이 다 하늘로부터 부여받고 태어난 뭐다? 소명입니다. 우리 천명지위 성 그랬죠. 성을 다 넣어줬는데 왜 그걸 못 찾느냐 이 소리죠. 자, 그 다음에 예자. 그래서 찾으면은 나 여자입니다. 나 여자가 되고 기쁠 예자인데 여자가 보면 뇌지 예교 이것도 주역의 괴상에서 나온 건데요. 밑에가 땅괴가 되고 밑에가 우레괴가 위에가 우레괴가 됩니다. 이제 땅 위에서 우릉우릉 하면서 뭐가 하나 양이 나왔죠. 이게 사람으로 표현하면 어머니가 되고 이런 말에서 이게 장자가 됩니다. 어머니가 내 자식을 낳았어요. 땅이 자식을 낳았죠.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땅속에서 이건 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닮은 상이 하나 생겨났죠. 이처럼 참 기쁜 일이 없어요. 그래서 기쁠 예자입니다. 기쁠 예자가 되고 그래서 내가 태어난 나를 보면서 누구를 알 수가 있어요? 저를 볼 수가 있죠.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분명히 저 자식도 나처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미리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떻게 교육시키느냐에 따라서 앞날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날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예자도 되고요.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부해서 두루 알고 나 저런 거 다 알아. 잘난 체 하는 자들 많죠. 나 저거 다 알아. 저거 뭐 분석도 잘하고 그래 어떻게 될까. 아마 천지간에 그런 사람들 참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오만해지고 그 다음에 조금 나태해지고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예자에 보면은 게으르다라는 뜻이 들어가요. 그죠? 게으르다.
게으르다고 굉장히 나쁘다라는 의미에서 그죠? 이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바로 여기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주역의 괴가 지산겸괴가 돼요. 지산겸괴. 스스로를 아무리 높아도 그죠? 여기 우레괴가 되는데 그 위에 땅 밑에 높이 올라가 있는 산인데 이 산이 오히려 저 땅보다도 낮은 곳에 이렇게 있는 게 바로 지산겸괴입니다. 지산겸하다 보니까 기쁘죠. 그래서 기쁠 예자 이렇게 두었는데 이게 너무 또 이게 스스로가 너무 잘난 체 하다가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기쁘다라는 뜻으로도 표현을 했고요. 여기서 예를 쓴 것은 결국 뭐냐? 내가 마음도 기쁘고 이렇게 해서 쭉 살아왔기 때문에 그저 두루두루 내가 복을 받았다 그랬죠. 인생 노년에 마지막에 쭉 접을 때 아 내가 참 나름대로 잘 살았다. 그래서 천명을 나름대로 대했구나라고 해서 내가 하늘에 그저 은택을 잘 받아서 그래서 기쁘다라는 태자의 의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예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부모가 돼 사람이 되어서 후사가 있어야 되겠죠. 후사가 되는 누구를 남겼냐? 장자를 남겼죠. 그 다음에 적후사속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장자가 있기 때문에 내 뒤를 이을 자식들이 있어서 기쁘다라는 그 의미까지를 여기서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차자라고 하는 것은 위에다가 그저 그래 쌓고 또 쌓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계속 연이어서 쌓았다라는 뜻이고요. 강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곧집경자에서 자 절구지를 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쌀을 빻는 과정이 되는 거죠. 쌀을 빻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먹어서 건강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글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적후사속하고 제사증상이라 열예차강이라는 말 속에 이미 들어가 있죠. 예라고 하는 속에서 이미 아들을 두었고 그 다음에 강하다라고 하는 내가 병들지 않고 늙어서까지 이렇게 해서 참 건강하게 자, 나이가 이렇게 됐지만은 자 술도 마실 줄 알고 그죠? 술까지 건강 안 좋으면 술도 못 마시죠. 늙어서 그래서 그러니 참으로 건강하도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지만은 나이 70이 넘고 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다음을 대비를 해요. 고종명을 해야 되겠죠. 고종명을 하기 위해서는 자 이제 미리 재산 분란 날 것들 다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제대로 정리 안 해주고 아이고 내가 좀 더 오래 살겠지. 요즘 오래 살다 보니까 더 그거 많아요. 오래 살겠지 하고 나서 그냥 두고 간다. 자식 간에 나중에 그 분쟁이 일어나서 이게 망가지는 집안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옮겨줄 것 다 옮겨줘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자 적후사속이 적자가 틀렸네. 자 적자에 보면은 마침적자라는 뜻인데요. 적자에 보면은 우리가 상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상대하느냐 하면은 제우제자이다. 요거죠. 뿐시자 임금의 말이죠. 그 황제를 상대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적 개념입니다. 나의 상대가 될 만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꼭 상대방이 적뿐만 아니에요. 그냥 나하고 대등한 관계라고 할 때 바로 요 관계입니다. 대등한 관계가 되고 그렇게 해서 집안의 그 윗사람이 정해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적실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맞춰준 사람, 그러니까 집안과 집안 간에 서로 혼사가 그 어른들끼리 옛날 혼사라는 건 내가 연애 나서 저기 뭐 연애 감정 어디 그 뭐라 그랬나요? 그냥 요새 그 연애에서 결혼하는 거 시에서 뭐라고 하냐 은분났다 이렇게 표현했죠. 요즘엔 전부 다 은분나서 결혼하는 겁니다. 서로 간에 좋아가지고 그저 도망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나중에 와서 부모님 허락은 받지만 이미 다 그래놓고 와가지고 허락받는 거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니들 좋으면 해라 이렇게 되는 거지. 옛날에는 반드시 매파장이 중매가 가운데 끼어가지고 양쪽 집안을 오락가락 해가면서 그죠?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매쟁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 집안을 다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결혼하는 것은 처음에야 뭐 서로가 좋은 감정이 있지만 결국은 누구하고 누구 결혼하는 거예요? 집안하고 집안이에요. 아무리 나 집안 없어도 하지만 그 집안이랑 그 집안에 문화가 있습니다. 나 그냥 그 한미한 집안이 한미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있거나 없거나 그 집안에 문화 풍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지나다 보면은 연애 감정 얼마나 가든가요? 2년. 예. 뭐 저거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리 길어봤자 3년이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냐? 야, 너는 그 집안에 그게 뭐냐? 이렇게 나와요. 우리 집안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그거 뭐냐? 거기서부터 싸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너 지금 시방 우리 부모 욕하자는 거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이게 서로 다른 이 문화권에서 살던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감정이 있을 때는 그래 다 좋게 보는데 어느 날부터는 슬슬 되면서부터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집안을 보라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꼭 돈이 많고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부모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건 꼭 보도록 하셔요. 자식들 교육시킬 때 항상 그런 거 중요하더라라는 거. 내가 뭐 꼭 누구를 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집안 부모가 어떤 분이신지 그런 거 좀 알아보고 결혼할 사람은 그렇게 정하라. 어렸을 때부터 하면은 절대로 애들 그 빗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집안의 어른, 그죠? 예전에 명예에 의거해서 이렇게 결혼한 여자라는 의미에서 적실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뒤후에 후라고 하는 개념은 자축거리 척자가 되는 거죠. 자축 뒤뚱뒤뚱 거는 건데 누가 거는가 이제 작을 요자죠. 어린아이. 그죠? 어린아이가 뒤뚱뒤뚱 거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뒤쳐져 올 치자입니다. 그래서 어린 사람이 걷다 보면은 당연히 뒤쳐져 온다라는 의미에서 뒤후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사할 사자, 사를 이을 사자라고 하는 것은 잇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그 무슨 일을 계속 이어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뭘 가져가야 되느냐면은 뭔가 읽어야 되는 게 있죠. 기록에 의거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뒤를 이어갑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책자가 있죠. 책에다가 기록을 해서 그 다음에 입으로 고하하는데 누가 하느냐? 그 일을 맡은 사도, 그죠? 사도가 하는 겁니다. 그 일을 맡은 벼슬 하는 그 사람이, 그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쭉 읽어가면서 이 사람이 적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는 게 아니죠. 반드시 증서를 남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옛날에 이제 족보 개념으로 있는 거예요. 족보가 되는 것이 되고, 임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제 그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쭉 해놓고 마지막 최후의 사당에 가서 그렇게 고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을속자라고 하는 것은 시를, 팔매, 살매라는 것인데요. 계속 끊임없이 사고 팔고 하는 것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서로 매매 과정이라는 거죠. 매매 과정이라는 것은 그 계속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사에는 이라고 그랬죠. 제사에는 그죠? 증과 상이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 내용은 맨 앞에 있는 그 천도의 그 운행에서 추수, 동장 이렇게 표현했죠. 자, 바로 다시 말해서 가을과 겨울 개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듯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 기일 제사도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이 때마다 제사를 지내는데요. 봄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사라 그러나요? 봄에는 사가 되고 여름 제사는 약제사라 합니다. 여름 제사는 약제사하고 가을 제사는 상제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겨울 제사는 증제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증제라고 표현하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그 증과 상과 증에서 가을과 겨울 제사를 둔 이유가 뭐냐면은 가장 풍성하게 제사 지낼 때가 바로 이때죠.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은택으로, 천지자연의 그저 은택으로, 또 조상의 덕택으로 내가 추원보본을 하는데 옛날 그 조상을 기리고 부모님의 그 음덕에 감사를 드리는데 가장 성대하게 제사 지낼 수 있을 때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에 요 두 제사만을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제사를 안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제사는 하는데 봄 제사는 이제 점차 양식이 떨어지는 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봄에는 성대하게 하기 힘들죠. 봄에는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1년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사제사라 그래서 주로 이제 충문을 읽고 하는 데다가 주로 치우치는 것이 되고, 여름 같은 경우는 또 덥고 역시 만약 곡식이라는 게 제대로 나오는 게 없죠. 그래서 역시 주로 사람들이 모여서 역시 충문을 읽는 걸 위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제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을 같은 경우는 온갖 오국백과가 다 익어서 나오는 거니까 골고루 맛보시라고 해서 맛볼 상자를 이렇게 두었고요. 겨울 제사는 춥기 때문에 굽고 찌고 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찔증자로 해서 덥게 기름이 모락모락 나게 해서 지낸다라는 의미에서 증제사 이렇게 붙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을 여기다 둔 것도 그 이치를 잘 헤아리셔야 되는 것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제사의 절차와 방식 등등을 다 자식한테 이제 적자한테 다 설명해주고 족보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기록하라 등등 다 넘겨주고 집안의 땅 문서 다 넘겨주는 겁니다.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식들은 형제간들이 어떻게 하라라는 것까지를 다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요즘은 형제간들 이것도 제대로 안 해주면 또 부모 멀쩡히 있는데도 싸움박질 나죠. 그렇지 않아요? 자, 이렇게 되고, 요즘에 더군다나 뭐 장자제도도 없어지고 하니까 뭐 형제간에 저 두루두루 많이 싸우게 되는데, 자, 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사당에 고해야 되죠. 이제 제 역할 다 했습니다. 그죠? 하면서 절을 하는 겁니다. 계상제배하고, 계상제배하니, 그죠? 송구공황이라 절을 하긴 하는데, 과연 제가 부모님이 바라던 그런 자식이 됐는지, 그 다음에 혹시라도 조상에, 그죠? 혹시라도 누를 끼치지는 않았는지 늘 두렵고 또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4번이나 이렇게 표현했죠. 송구, 공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개자는 조아릴 개자가 되는데요. 조아릴 개자인데 원래 상고할 개자입니다. 상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 보시면은 벼화자에다가 절름발이 우자를 쓰고 맞볼 지자를 썼습니다. 뭐라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정전법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정확하게 있기 전 때는 어쨌든 세금을 부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이른바 관리가 가을에 익은, 그죠? 가을에 저 들판에 가서 곡식들을 맛보는 겁니다. 익은 연그런 곡식들이, 올해는 흉년인지 아닌지를 나달갱이를 따서, 다 익은 곡식들이죠. 절름발이 오자니까 약간 굽혀가지고 따서 먹어보는 거예요. 이 연글게 단단하게 잘 연글었는지, 쭉쟁이는 얼마나 됐는지 등등을 살피고서, 올해 농사는 아주 상의 상이다. 아니면 상의 중이다. 아니면은 뭐 하의 하다. 이런 것들을 두루 검토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올해 세금은 얼마, 요 논에서는 세금 얼마, 요 밭에서는 세금 쌀 얼마, 콩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살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됐는지 아니 되는지를 살핀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살피는 것이 되고 어떻게 살피느냐 이제 머리를 조아린다. 뽕나무 상자가 되는 거죠. 뽕나무 상은 동쪽을 표현하는 겁니다. 옛날에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표현할 때 바로 부상 표현했고요. 나무 목자에다가 열매가 이렇게 맺힌 건데 하나 둘 세 개가 되죠. 38목의 의미가 들어갑니다. 38목이라는 거 하도수로 표현하자면은 바로 3이 되고 8이 되고 그래서 동쪽을 향하여서라는 뜻인데요. 우리는 원래 북쪽이죠. 북쪽이고 자 후손은 원래가 이제 동쪽에 서는 거죠. 동쪽이고 그런 의미인데 어쨌든 조아릴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동쪽에 서서 누구한테 뭐 조상한테 아니면은 임금한테는 원래 북면 하는 거죠. 임금은 북면하고 보통 남면 이렇게 이 개념으로 씁니다. 원래 동이족은 머리를 어디다 두고 자죠? 요즘에 개념이 다 없어져. 동쪽으로 두고 자는 거죠. 동쪽으로 이렇게 두고 자는데 요즘에는 아파트 지으면서 개념도 없어졌죠. 방향 자체가 싹 없어졌죠. 그러니까 동쪽 아니면 보통 남쪽으로 이렇게 해서 머리를 꽂아. 안 그러면 이제 남쪽으로 두게 되는데 북향은 안 합니다. 어쩔 수 없게 하죠. 북향은 뭐냐면 죽은 사람 눕는 자리예요. 좀 머리 이렇게 두면 나중에 무덤에 갔을 때 이렇게 눕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후손들이 와서 저 제사한다 그러면 일어나면은 남향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머리를 북향하는 것은 원래 죽은 자의 방식이고 예전엔 이런 거 되게 따졌는데 하지만 안 따져요. 보통 동쪽으로 머리를 두거나 남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둡니다. 서쪽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지는 쪽이니까 안 두는 겁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생기를 받아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두는 건데요. 그래서 상 조아린다라는 뜻이 되고 조아린다라면 이제 하늘을 향해서 뭐 이렇게 해서 이 동이족의 원래 방식이 되는데 이게 상자가 보통 이마상이라고 표현하죠. 이마라는 개념은 앞이 훤하니까 해가 뜨면은 환한 쪽이니까 왜 사람이 그 사람의 이마를 보고 저 사람 어떻다 이것도 이렇게 이마가 환하다 아니면 이마가 좁고 어둡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가 있구나 이마에 보면 그 사람 빛이라는 게 주로 이마에서 드러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마상자 여기서는 이제 머리를 조아린다. 왜냐면 조아리다 보면 이마가 땅에 닿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마상 개념으로 썼고
재라고 하는 것은 거듭이라는 뜻인데요. 거듭 드는 것인데 원래는 요렇게 해서 추에다가 추 달고 물건 달고 해서 요렇게 해서 재 보는 겁니다. 거듭거듭 들어보면서 요러저러 보는 것. 그래서 거듭이라라는 뜻으로 쓰이고 그 다음에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손에다가 손숫자가 되고 뒤에다가는 요렇게 해서 뭔가를 들고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손에다 뭐 이 옛날에 무당들이 계속 굿하고 하면서 이제 신에게 절을 할 때 손에 뭐 들고 이렇게 계속 절하는 그 모습에서 나온 내용으로 봅니다. 자, 어쨌든 이제 거듭거듭 절하고 그 다음에 송구공황이라 전부 다 마음이죠. 밑에 하나 마음 심자 여기도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되나 옥죄는 듯 묶은 듯 뭐가 죄스럽더라 그러면 그저 마음을 펼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마음이 옥죄는 듯. 그 다음에 두렵다라고 하는 거 제일 두려운 거 네거리에 새가 네거리 구자를 보면은 이렇게 씁니다. 새가 두 눈망울만 반들반들 어디로 가야 될지 네거리 구자죠. 네거리 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눈만 빙글빙글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눈말 떼굴떼굴 굴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워할 구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려워할 공자라고 하는 장인공자에다가 범자를 썼죠. 두루두루 장인이, 그죠? 장인이다 그러면은 천지에, 그죠? 천지자연의 이치를 두루두루 뚫어서 이것을 펼 수 있는 사람인데 이러지 못하고 내가 일gat 하나의 범인이지 않을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관리를 뭐라고 표현하면 백공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적어도 관직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적어도 천지자연의 이치는 알고 인륜의 법도는 알아서 그죠? 이걸 끌 줄 알아야 되는데 혹시 그러지 못하고 내가 일반 범인이 아닐까라고 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그게 공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황이라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임금 황제 앞에 나가면 어때요? 벌벌벌벌 일반인들 떨죠. 그래서 이제 권위가 높은 사람한테 나갔을 때에 그 떨리는 그 마음. 어쨌든 조상님을 뵙고 조상님 앞에서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죠? 혼자 스스로가 과연 내가 부모의 그저 뜻대로 조상의 뜻대로 그러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두렵고 두렵게 여기나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 했으니까 나를 이제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전첩관여하고 고답심상이라 아까 얘기했죠. 전첩은 설명드렸죠. 전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단순히 편지전 편지관이 아니라 이름하여서 책을 쓴다. 자기의 회고록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책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간단하다라고 할 때 간자는 자 뭐냐면 대나무를 가운데 딱 자르는 거죠. 대나무 안 잘라보신 분. 요즘에는 대나무를 시골에 가도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저희 대나무는 어디쯤에서라면 중부 이남 쪽에서만 자라죠. 서울에서는 대나무 없죠. 가끔 가다 요새는 참 나를 조금 심기는 심는데 제대로 못 자랍니다. 우리 평생교육원에 대나무 심어놨죠. 안 봤나요? 3층인가 4층에 가면 대나무 보입니다. 잘 안 자라니까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대나무가 대체로 중부 이남 쪽에 삽니다. 따뜻한 지역에서 살고 원래 우리나라 풍토에는 맞지 않고 어디서 많이 자라냐면은 저 베트남 안남 지역에서 잘 자랍니다. 그렇게 걔네들은 대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막 수입자유화 하면서 제일 많이 우리 길거리에서 보는 게 뭐냐면은 남방 지역에서 들어오는 대나무 죽기 그릇들이죠. 걔네들은 막 이만하게 자라니까. 근데 우리도 이제 안 쓰다가 우리는 기껏 죽순하면 어딘가요? 담양 쪽이 따뜻하다 이 소리예요. 거기가 잘 자라는 것이 되고 그 위쪽은 어떻게 하면 보통 크게 안 됩니다. 작은 데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서천만 하더라도 작았는데 오랫동안 이제 건드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시골 가보면 제법 커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나무가 뗄나무 없을 때는 대나무도 뗄나무로 쓰죠. 그런데 대나무 뗄나무로 쓸 때는 어떻게 한다? 반드시 빡에서 써야 됩니다. 쪼개서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막혀가지고 빵 커져 폭발해요. 어마어마하게 폭발합니다. 그래서 대나무를 자르는데 어떻게 돼요? 여기다 대고 칼만 대면 돼요. 뭐 도끼 저걸 때 한 번 탁 치면 어떻게 돼요? 밑에까지 그냥 쫙 뽀개집니다. 그래서 대나무 사이를 가를 때처럼 쉽다 이런 의미에서 간단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쉽죠. 그래서 하늘의 도를 거니 이지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은 쉬움으로써 주장하고 땅은 그래서 건이 이지. 그 다음에 하늘은 곤. 땅은 어떻게 하늘이 그죠? 이 이라고 하는 것은 1월이 그저 바뀌는 거죠. 음양소장의 이치입니다. 음양소장의 이치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그걸 다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쉬움으로써 주장한다 그랬고 땅이라고 하는 건 얘네들이 주장하는 거 그대로 따라서 가면 되죠. 봄 하니까 막 그죠? 이 싹들이 피어오르고 여름 하니까 무성해지고 가을 하니까 단단하게 연글고 겨울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속으로 잠잠하더라. 그대로 따르니까 그걸 뭐라 하냐 간단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곤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함으로써 할 줄 알아요? 못해요? 불능인가요? 능한가요? 능하죠? 그래서 곤이 간능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이 이지요 곤이 간능이라 하늘은 쉬움으로써 주장하고 땅은 간단함으로써 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하늘과 땅의 기운을 다 받고 태어났죠. 그렇죠? 누구나 다 쉽게 다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타고난 게 너하고 나하고 다 뭐가 있더라? 지능이 있죠. 지능 없어요? 하도 맹자가 답답하니까 뭐라 하냐. 공부 안 해도 다 있다 이 소리예요. 뭐가 있다? 양지가 있다 그랬어요. 양지 양능설. 이거 나 얘기 있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자, 그게 뭐냐? 태어났더니 부모가 그저 늘 애기 그저 업어주고 업고 뭐 하면 일할 때 갔다가 업고 나가잖아요. 그죠? 업고 나가고 손 붙잡고 나가고 그 다음에 먹여주고 누가 얘기 안 해줘도 뭐 할 줄 알아요? 이거 할 줄 알죠? 그래서 부모가 나를 해주니까 부모한테 효도를 하고 그죠? 그래서 누구나 다 그죠? 양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능히 할 줄 아는 능력 이게 효라 입수로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다. 부모가 하는 걸 보고 스스로 부모가 하늘이잖아요. 그죠? 나는 땅이라면 그 하는 걸 그대로 보고서 난 능하더라. 자, 그래서 능히 할 줄 아는 걸 그래서 이렇게 쭉 부모한테 효도를 하고 조금 더 잘하다 보니까 누가 있더라? 형님도 있고 아우도 있고 집안에 어른들도 있더라. 이걸 통해서 뭐 할 줄 아는 거예요?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그게 뭐다? 양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구나 다 그죠? 이거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그거 왜 안 하느냐 이 소리예요. 이게 양지 양능설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서 간단하다라는 거 보면서도 그죠? 이 저거로만 표현하는 거죠. 요거까지를 두루두루 익히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치를 알면은 뭐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걸 알죠.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공부하는 이유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는 그저 박학지, 신문지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신사지하고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저놈 도둑놈인지 아닌지 구별할 줄 알잖아요. 명변, 밝게 분별해야 되고 분별해서 뭐 하려고? 돈독히 행하려고 독행지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또 달리 표현하면 수약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간략하게 스스로를 지킨다. 뭐 복잡한 게 없습니다. 그죠? 간략하게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거. 이게 이치를 모르니까 나 보니까 한자 공부 요새 한자라는 게 참 나름대로 또 유행하기도 하죠. 뭐 무슨 어디 무슨 회 해서 온갖 자격시험 다 따게 합니다. 그래서 어디 무슨 뭐 방과후 교실 어디 학교 선생님들로 아니면 또 학원이라도 뭐 차리고 하는데 그거 되든가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 100번 써라. 지긋지긋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한자 교육입니다. 가장 간단한 이치가 있는데 그죠? 1월이라고 하는 그죠? 이 음양소장의 이치를 따라서 그냥 이렇게 쉽게 애들 말로 풀어주면은 굉장히 잘해요 애들. 근데 이거 자체를 못해요. 이거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방법들을 지양해야 되겠죠. 그쳐서 날려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어디를 지향해야 되느냐? 이쪽을 지향해야 되는데 참 어렵다고 하시니까 참 할 말이 없어요. 남양하라 그러는데 그게 왜 어려워요? 집이 다 남양인데 근데 요즘에는 이가 개입되니까 남양도 안 하죠. 그냥 멋대로 방향들 많잖아요. 동서방향 해가지고 그냥 여름에는 더워 죽겠고 아파트가 그죠? 겨울에는 추워 죽겠고 난방비는 엄청나게 들게 만들고 이런 식의 집들을 짓더라라는 거죠. 원래 국가가 건축허가 내줄 때 기본적으로 통제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건데 같이 서로 이익금만 따지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뭐가 된다? 요점만 간단하게. 야, 요점 정리 잘해라. 근데 요점 정리 못하죠. 시험 본다면 요점 정리하는 것도 전부 다 책 보고 외워요. 수학도 요점 정리해가지고 외워요.
그래서 기본적인 틀만, 비슷한 틀만 나면 가서 시험 봐서 시험 잘 봐요. 거기다 조금만 삐뚤어서 하면 아 시험을 왜 이따위로 냈느냐 한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부모들이 나서서 난리가 나요. 시험은 떨어뜨리는 게 목적입니다. 절대로 합격 안 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다 붙기를 원하니 그놈의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요점이에요. 중요한 부분이 어디다? 덮을 놔자죠? 덮을 놔자죠? 어디를 덮었어요? 여자를 덮었어요? 여자를 덮쳐요? 여자의 자궁이죠? 여자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아기 집에 있는 여자의 자궁이라 이 소리입니다. 그 자궁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육달월자 허리요자죠. 여자한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를 따뜻하게 하라 그랬더니 이 마구 펼쳐놓으니까 뭐가 유행하고 배꼽티가 유행해가지고 맨날 여자들 뭐 어디가 아프다는 둥 얼굴에 백날 뭐 이거 칠해봤자 소용없고 맨날 깎아도 소용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배를 따뜻하게 보호하는 이게 건강에 최고가 되는 거죠. 자,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 목적이 바로 이렇게 복잡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간요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다라는 거. 글을 쓸 때도 간단 명료하게 분명하게 요점을 밝힐 줄 알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막 이 말을 돌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